우리가 투자를 할 때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종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재무 상태가 좋은 기업이겠죠. 기업의 운영이 잘 되어 가고 있고 실적이 견고하게 나와주면서 안정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는 기업, 그런 기업을 택해야 되는 것일 테고요. 이 부분은 뒤에 기본적인 분석을 배울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업이 속해져 있는 산업군 자체가 호황을 이루면서 전체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봄철에 미세먼지라던가 황사 같은 것들이 기승을 부릴 때 미세먼지와 관련된 산업군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실적이 좋아지고 그에 따라서 주가도 상승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종목을 우선 봐야 되는 것일 테고요. 그리고 이 실적과 무관하게 강하게 수급이 뒷받침되어주는 테마주들 같은 것들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종합을 하자면 재무 상태가 견고하고 업황이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산업군에 속한 기업, 그러면서 수급이 강하게 받쳐주는 테마주, 이런 모든 요건을 갖춘 주식을 선택하고 투자를 할 수만 있다면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것은 테마주라는 것을 말할 때 수급이 뒷받침되어 줘야 한다는 말을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수급이란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수급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간다고 하지만 이 수급이란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수업에서 차트 분석이 어느 정도 끝난 뒤에 이것을 말하고 있지만 우선순위로 놓고 본다면 어쩌면 주식 거래에 있어서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수급 분석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이번 수업 잘 듣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고요. 수급이란 것을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수요와 공급을 한꺼번에 부르는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에 있어서의 수급을 분석한다는 말은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에 대해 공급과 수요의 균형 관계를 분석하고요. 그 후에 시장이나 지수 또는 종목의 주가 방향을 예측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항상 주식을 사려는 사람이 있고 팔려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는 상승을 하고 그 반대인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가 하락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급을 분석한다는 말을 다시 쉽게 요약을 하면 어떤 종목이 사려는 사람이 많은 것인지, 어떤 것들을 봐야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요. 수급을 분석할 때는 차트를 통해서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호가창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는 지난 시간에 계속 차트 분석에 대해서 배우면서 살펴봤었죠. 그런데 그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할 때 캔들을 위주로 설명을 했지만 그 캔들의 아래에는 해당 날짜의 거래량이 막대로 나와줬던 것도 보셨을 겁니다. 이번 시간은 한마디로 거래량 막대가 보여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호가창에서 매수호가, 매도호가, 그리고 체결되는 것들을 보고 수급의 변화를 판단하는 노하우를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수급과 거래량,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앞서 주가가 어떤 식으로 상승을 하는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일반적으로 N자형 상승 파동을 그리면서 주가가 상승한다고 했었죠. 1차 상승을 한 뒤에 그 뒤에 2차 조정 하락 파동이 나오고요. 그리고 3차 상승 파동이 나와주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성립이 되려면 2차 하락 파동이 1차의 상승보다는 그 폭이 적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어떻게 우리가 그 2차에서의 하락이 1차 상승보다 폭이 적을 것인지 미리 예측을 하냐는 거죠. 내려가는 주식을 보면서 어디까지 내려갈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 누구나 주식으로 큰 부자가 되겠죠. 네, 그게 어려운 건데요. 어쨌든 지지 저항 라인으로 차트 구간을 나눠놓고 그 안에서 어떤 캔들이 나오는지를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파악은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때에 캔들을 보는 것과 동시에 해야 될 것이 거래량을 살펴보는 겁니다.
캔들 하나만 가지고는 우리가 그 캔들이 주는 시그널이 상승이다, 하락이다, 지지다, 뭐 이런 것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캔들과 함께 나오는 거래량을 살펴본다면 캔들만 볼 때보다는 보다 정확하게 주가의 방향성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차트라는 것을 분석을 해서 미래의 주가를 예측을 하지만 그 말은 굉장히 어불성설인 경우가 많은 게 차트상의 모든 지표는 후행적이거든요. 후행적이라는 말은 이미 가격이 오르거나 내린 것을 보여주는 것 뿐이지 그 보여주는 그것을 판단해서 미래의 것을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수많은 보조 지표와 차트상의 분석 도구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후행적 지표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주식을 배우고 기술적 분석을 배우는 이유는 단 두 가지가 주가의 방향을 미리 보여주는 선행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두 가지가 바로 캔들과 거래량입니다. 이 둘은 주가가 움직이는 흐름을 거의 실시간으로 반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지표를 잘 보고 분석을 할 수 있다면 주가의 흐름을 대략적으로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거래량과 캔들 외에 정말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호가창입니다. 그 호가창을 주구장창 볼 수 있고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다면 주식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기술적으로는 효율적으로 대처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들은 하루 종일 주식을 보고 있는 전문적인 주식 투자자가 되려는 것은 아니죠. 어디까지나 주식으로 재테크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는 측면에서 배우고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한번 따로 수업을 빼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 호가창이라는 것은 잠시 제쳐두고 차트상에서의 거래량을 보고서 주가의 방향을 판단해 보는 방법을 배워보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장대 양봉이나 양봉이냐, 지지라인 위에서의 양봉이냐, 음봉이냐 이런 것을 판단할 때 더불어서 봐야 되는 것이 거래량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계속 평균적인 거래량을 상회하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하락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절대로 매수 포지션을 잡으면 안 됩니다. 대체적으로 하락을 하는 시점에 큰 거래량이 터진 것은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팔려는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한마디로 종목의 수급이 깨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의 흐름이 좋다고 전망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런 시점에는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거래량이 별로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하락을 하는 그런 시점에는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것이 맞을까요? 네, 그것도 속단하기는 어려운 게 그런 시기는 대체적으로 주식시장에 있어서 세력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굉장히 많은 물량을 소화하고 있고 주도적으로 주가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거래 주체가 물량을 털어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 세력이 물량을 다 털어내고 그 종목을 떠났다. 그렇다면 한마디로 수급이 깨지는 상황이 나오는 거니까 그런 상황에 앞서서 매수를 해놨다면 그 매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래량이 별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의 지속적인 하락도 어쩌면 더 위험한 신호라고 해석을 해서 접근을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시점에 매수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다시 N자형 상승 파동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하면요. 상승을 했을 때 거래량이 하락을 했을 때 거래량보다 높다면 한마디로 하락을 하더라도 그 거래량이 상승했을 때 거래량보다 적은 상황이다. 그리고 동시에 지지라인에서의 주가 하락이 잘 방어가 되는 시기다라면 3차 파동에서 상승이 일어날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 때를 매수 시점으로 잡는 게 좋을 거고요.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의 파동에서 거래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시세 분출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상승폭도 커야 되고요. 거래량도 높아야 되겠죠. 네, 그런 시점에 매수를 해서 들어가는 것이 맞을 거고요. 또 하나 거래량을 보는 데 있어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은 상승했을 때 물량이 하락을 하면서 모두 소진되거나
그 이상으로 소진이 된 종목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세력은 다시 물량을 매집하는 기간을 가질 거고요. 오랜 기간 동안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 섣불리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죠. 어디까지나 이 개인들이 주식을 접근을 할 때는요,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종목에 중간에 올라타는 것은 위험하고요. 추세라는 것이 변화가 되는 것을 포착하고 들어가는 게 나아요. 정말 프로라고 한다면 시세가 변하기 전에 미리 자리를 깔고 들어가서 굉장히 좋은 포지션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정보력도 약하고 분석력도 약한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것을 해내기는 거의 불가능한 거고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어쨌든 간에 세력들이 움직이고 주가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을 잘 지켜보다가 완연한 상승 추세로 올라간 것 같다, 그런 올라가는 초입부인 것 같다라는 흐름이 보일 때 들어가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한마디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제가 이전에 앞서서 저항라인 아래에서 사람들이 주식을 매수하는 것의 심리를 발바닥보다 아래인 지하에서 굉장히 싼 가격에 주식을 사려는 욕심 때문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주식을 하는 개인이 버려야 될 가장 위험한 욕심입니다. 어쨌든 수급이란 것이 나오고 시세가 분출되는 시점에 되도록 빠르게 매수 포지션을 잡아서 최소한의 단기적인 상승폭을 확보해 두면서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차트상에서 실제로 종목을 하나 살펴보면서 수급이 어떤 식으로 주가의 상승에 그리고 하락에 반영이 되는지를 살펴볼게요. 쌍방울의 일봉 차트입니다. 2015년 4월부터 2015년 10월까지의 주가 흐름인데요. 차트상의 최근 날짜를 보시면 불과 한 일주일 정도 사이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죠.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이 쌍방울이라는 종목 자체가 일종의 작전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저 뒤에는 보이지가 않지만 또 정말 순식간에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웃고 울게 했던 종목이죠.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이 종목의 차트를 보여드리지만 초보 투자자들은 이런 주식에 욕심을 내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저 시점에 내가 매수했다가 기다려가지고 나중에 저렇게 크게 먹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누구나 하실 거라는 거 알고 있는데요.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 지점이 고점인지 저점인지는 이렇게 결과적으로 차트를 보고 나서 판단하는 거지 누구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일례로 이 차트상에서도 2015년 6월 중순쯤을 보면요, 2,000원까지 주가가 올랐어요. 저 때가 저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던 사람은 9월 정도까지 930원까지 내려가는 것을 감수해야 되는 거거든요. 2,000원에서 930원이면 계좌가 반토막이 난 겁니다. 저걸 계속 버티고 있을 수 있다?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럼 반대로 930원까지 간 저 주식을 누가 살 수 있느냐? 저것도 쉽지 않아요. 과거에 2,000원까지 갔었던 주식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930원이 됐는데 이때가 저점이다, 이때 사면 내가 큰 돈을 벌 거다 라는 생각으로 930원에 산다? 그건 도박이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종목은 건드리면 안 되지만 어쨌든 예를 들기 위해서 이 쌍방울의 일봉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다른 거 볼 거 없고요. 가장 오른쪽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던 시점에 거래량을 한번 보세요. 평균 거래량의 수십 배에 달하는 거래량이 터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저런 시점에 초입부에만 들어갈 수 있어도 수익을 낼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때로부터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다시 한번 지지부진하게 주가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게 흘러내리는 것을 보게 되죠. 당연한 얘기지만 시세가 분출이 되면서 주가가 크게 오른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은 이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느 정도 오른 시점에, 예를 들면 한 3,000원 정도까지 오른 시점에 우리가 이 쌍방울을 매수했다, 그렇다면 그 향후에 어느 정도 오른 시점에 수익 실현하고 나와줘야 되는데
상승했을 때의 거래량을 주가가 하락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소진을 하느냐를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하면 상승할 때의 거래량과 하락할 때의 거래량을 비교해서 하락할 때의 거래량이 상승했을 때의 거래량을 초과한 것 같다. 그렇다면 그 주식은 위험한 거죠. 좀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초과하기 전의 상황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 박스를 쳐놓은 그 전 상황이 되는 거고요. 저 박스 쳐놓은 상황을 보면요, 저 때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아마도 세력이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혹은 남은 물량을 털어내고 있었겠죠. 저런 상황이라면 이 주식이 언제 다시 상승을 할지 알기 어려운 거예요. 물론 기술적으로 저점에 다다랐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저가 매수를 공략해 볼 수 있겠지만 이런 작전 종목의 경우에는 그것도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